자, 이 내용에서는 그 타이머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아두이노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타이머를 배웠어야 되는데, 배웠으리라 믿었는데 안 배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요. 이 타이머 부분에서 다들 숙제에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타이머가 뭐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간단한 예제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일반적으로 이 타이머는 블로킹하고 non 블로킹 모드일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예제를 좀 보시면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루프를 걸어주면 루프에서는 반복문이 계속해서 실행이 됩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뭔가를 우리가 움직여 주려고 하면은 뭔가 자질자질한 작은 액션들이, 뭐 예를 들면 로테이션 플러스 1처럼 1도씩 돌아라 라고 하는 액션들이 시리즈로 연속적으로 쭉 붙게 되면은 이동을 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간단한 코드 보시면은 무브먼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메소드가 있는데, 그걸 포문을 써서 0도부터 100도까지 움직여라. 그리고 무브 얼마만큼, i만큼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은 우리가 이 녀석을 포문이 있기 때문에 루프가 돌아가고 있고요. 이 무브먼은 액션이 수행이 되니까 뭔가가 0에서부터 100 사이에 무브 명령을 써서 뭔가가 쭉 하고 늘어나는 형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프 안에서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런 그 포문처럼요, 루프가 동작을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부분에 좀 우리는 집중을 해서 봐야 됩니다. 이 루프가 돌아가고 있으면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우리가 어떤 명령을 보낼 수도 없고 여기에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루프 형태에서 보시면은 이 파이썬 루프 시스템 예제에서 보시면은 제가 몇 가지 예제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고요. 루프 안에 있을 때는, 이 루프가 돌아가고 있을 때는 파이썬 코드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변수에도 우리가 인위적인 시간에, 원하는 시간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멈출 때까지, 이 포문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수행을 못하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블로킹 모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가 걸려 있을 때는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non 블로킹, 블로킹이라고 하는 예제에 대해서 배웠던 거고요. 그래서 non 블로킹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타이머가 필요합니다. 먼저 블로킹 예제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이 L0TMR1이라고 하는 예제 안에 테스트 펑션, 테스트2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관찰을 해보면은 감이 좀 올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요. L0TMR1 예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A는 3, 뭐 A는 3 이렇게 오른쪽에 타이핑을 해서 콘솔에 입력을 넣을 수 있잖아요. 테스트를 동작을 시켰더니 테스트가 지금 한 바퀴 이렇게 뱅그르 돼지가 돌아가고 있고요. 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슬립을 제가 10을 넣습니다. 그래서 10ms라서 이 슬립을 넣어놔서 속도가 좀 줄어들어 있고요. 테스트 2 예제는 이제 천천히 도는 예제입니다. 지금 코드를 보시면은 루프 슬립은 50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보다 5배의 딜레이가 더 걸리기 때문에 이때는 천천히 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루프가 끝나기 전에 오른쪽 상에다 뭔가를 막 지금 여기에다 때려 넣어도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무런 입력도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끝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입력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 창에 여러 가지를 막 타이핑도 하고 변수도 보고 명령도 호출할 수 있는데, 테스트2 지금 얘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무한 루프 포문 안에서 돌아가고 있을 때는 어떠한 입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돼지가 끝까지 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블럭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타이핑을 막 제가 키보드를 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바로 블로킹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포문이 걸려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다른 입력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문이 걸려서 무브먼트, 움직임이 있을 때에도 내가 개입을 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그걸 non 블로킹이라 부르게 되겠고요.
이 non-블로킹을 만드는 것들은 거의 모든 예제가 타이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인 경우에는 인터럽트를 보통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같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들 배울 때 이 타이머가 꼭 등장을 하고요. 우리가 뭐 비주얼 스튜디오 계열들을 써서 C 프로그램 쓰거나 하면은 뭐 MFC, UI 같은 것들을 할 때에도 역시 타이머라는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프로그램 안에 무한 루프가 걸려 있으면은 마우스가 클릭이 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내가 클릭을 해도 동작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그 무한 루프가 끝날 때까지는 프로세스 제어권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머는 사실 윈도우들 같은 윈도우가 여러 개 있는 윈도우즈나 이런 데에서도 타이머가 쓰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모든 앱들도 타이머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타이머로서 블럭이 걸리지 않고 타이머를 써서 non 블로킹 모드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타이머를 불러오는 방법은 간단하게요. 셀프 셋 타이머 1번 아이디를 써서 10번 10ms를 주겠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셋 타이머를 걸어두게 되면 이 시스템이 알아서 지가 알아서 온 타이머를 때가 되면 알아서도 불러줍니다. 그래서 매번 10ms마다 이 녀석을 불러오고요. 물론 이제 10ms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약간씩 딜레이가 생기면서 12, 13, 어떨 때는 뭐 20ms씩 잡아먹기도 하고요. 근데 주기적으로 기본적으로는 10ms마다 이 녀석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아이디가 1번으로 되어 있는데 1번이 아닌 경우에는 패스해라 리턴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로테이션을 Q, 그리고 Q는 1도씩 늘려주고 리드로우 해라 라는 코드가 들어갑니다. 자, 이 앞서서의 예적의 극단적인 차이를 보셔야 되는 건 뭐냐, 여기는 포문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무브 명령 같은 걸 호출해 줘야 되는데, 여기 예제에서 보시면은 루프가 없습니다. 이 안에 루프를 넣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자체가 시스템이 계속해서 불러주는 루프가 이 온 타이머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루프를 사용을 하지 않고요. 얘가 주기적으로 계속 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는 포문이나 와일문이 없이 현재의 각도를 토대로 로테이션하고 각도를 올려주고 리드로우 해서 화면을 갱신을 해주는 요 구조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온타이머 계열들의 이 타이머 루틴들의 특별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루프가 없고요. 변수를 저장을 바깥에서 해서 여기 셀프 Q는 0도였는데 이 녀석이 주기적으로 호출이 될 때마다 각도 Q를 1도씩 1도씩 올려주니까 로테이션 하게 되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윈도우즈 같은 여러 개의 창이 있는 시스템에는 바로 이 타이머라는 기법을 씁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타이머 없이 짤 수 있는 게 거의 예제가 없기 때문에 원래 배웠어야 되는데 1학년 때 안 배웠다고 해서 제가 이 예제를 만들어서 갖고 온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타이머를 쓰는 경우에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set 타이머 1에 10으로 잡혀져 있고 똑같은 코드입니다. 동작시키고요. 동작을 시켰더니 시작하자마자 타이머가 계속 불려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돼지가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막 타이핑을 해서 쳐넣는 게 보이죠? 아무거나 막 쳐도 들어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돼지가 멈추질 않고 계속 돌아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셋 타이머가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온 타이머가 계속 호출이 되기 때문에 돼지는 무한히 시작하자마자 한도 끝도 없이 돕니다. 그러면 내가 돌라고 했을 때만 돌았으면 좋겠는데 왜 계속 돌아? 돌겠네.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예제들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 타이머를 가지고 속도 조절하는 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셋 타이머는 여기에 미리세컨드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증가시키면은 지금 여기 예제가 있어요. 10ms마다 호출해라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100ms마다 호출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10ms마다 호출을 하게 되면 1초에 몇 번 불러집니까? 100번이 불러지겠고요. 100ms마다 한 번 호출해라 그러면 1초에
10번 불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바꿨을 때의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는 10ms, 1초에 약 100번 정도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얘의 경우에는 1초에 10번 부릅니다. 한 10배 정도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 숫자만 바꿔도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많이 호출이 됩니다. 아쉽게도 얘는 미니멈 값은 1까지밖에 안 들어가고요. 더 큰 값들은 마음대로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속도 차이가 얘는 1초에 100번 불리는 애고 얘는 1초에 10번 불리는 애이기 때문에 얘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돌라고 했을 때 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코드를 좀 투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셀프 온이라고 하는 변수를 넣었죠. 그래서 이 값이 1일 때만 로테이션을 해라 라고 코드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셀프 온이 1이 아닐 때에는 이 코드가 동작을 안 하니까 돌지 않고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 3번, 테스트 3 함수에서는 GL온을 1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 코드가 동작을 하겠고요. 이 타이머는 계속해서 호출이 되고 있지만 1초에 10번씩 100번씩 호출이 되고 있지만 셀프 온이 이를 만족을 안 하면 돌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셀프 온을 1로 바꿔주면은 이 코드가 이제 만족이 되니까 회전을 하고 있겠고요. 다시 이제 멈추게 하는 건 뭐겠어요? GL.온을 0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요 루틴 안에 못 들어오게 되니까 회전을 멈추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GL.on, GL.on 요 코드 값을 무슨 값으로 하냐에 따라서 멈췄다 돌아갔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많이 쓰고 있는 메시지들이 바로 이런 스타일들입니다. 그래서 특정 값을 열어줬다,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하게 되면 그게 됐다 안 됐다 하는 형태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이고, 한번 동영상 보시면요, 제가 오른쪽 콘솔 창에다가 이제 써 놓습니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타이머가 있는데 동작을 안 하고 있어요. L0 TMR3의 GL 안에 ON이라는 값을 보면 현재 0입니다. ON이 0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는 중이고요. 테스트 3분을 실행을 시켰더니 이제 회전을 하고 있고요. GL ON 값을 보니까 1로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GL ON 값이 1이니까 회전을 시작을 하는 거고요. 4번을 호출해 보겠습니다. 4번을 호출했더니 이제 멈췄죠. 이거 GL ON 값은 보니까 0인 겁니다. 이거 간단한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타이머 안에다가 회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놓고는 GL ON이라고 하는, 여기는 셀프 ON인데 여기는 왜 GL이냐고요? 이 클래스 위에 있는 녀석의 클래스 안에서는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게 셀프가 되겠고요. 이 클래스 위에 있는 거를 변수화해서 GL이라는 변수를 썼기 때문에 GL이 곧 바로 여기 있는 이 클래스가 되겠고요. 그 클래스 안에서는 셀프라는 것으로 자기 안에 있는 변수들 온을 억세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온타이머를 썼다 하더라도 껐다 켰다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4번 예제에서는 0도부터 360도까지 돌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 보시면은 셀프 온이 켜져 있으면 회전을 하는데 그 값이, 각도 값이 360도보다 크면 온 값을 0으로 해서 꺼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은 셀프 온이 열리기만 하면 이 안에 동작을 막 하다가 들어와서 동작을 하다가 360도보다 커지면 셀프 온을 껐으니까 다음번에 코드가 온 타이머가 호출이 될 때 들어오면은 셀프 온이 막혀 있으니까 이제는 0이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동작을 안 해서 딱 360도만 도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self.q를 0으로 하냐 안 하냐에 대한 사례인데요. self.q를 지금은 막아놓은 상태인데 한번 코드 보시고 동작하는 거 보시면요. 이 상태에서 테스트 3 불러서 호출합니다. 그랬더니 돌기 시작을 하고요. non-blocking이니까 접근할 수 있고 360도 되는 순간 알아서 지가 자동으로 멈췄습니다. 이 상태에서 테스트 3를 다시 한번 불러서 self.on을 1로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self.on은 0인데요. 이 값을 1로 바꿔주면 또 돌겠죠? 근데 안 돌아요. 왜 안 돌까요?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self.q 값을 0으로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돌리고 나면 self.q가 360도보다 큰 값, 361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도를 초기화를 해주지 않으면은 한 번만 호출이 된 다음에 다시는 00 동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했고요. 지금 아마 멈췄으니까 361도라서 그걸 0으로 바꿔준 겁니다. 이 문장을 풀어줘야지만 호출할 때마다 360도씩 도는 예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예제도 간단한 예제이지만 타이머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 번씩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